ADHD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 가장 해결이 어렵고 암적인 증상이 바로 미루는 습관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심TV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원에 내가 ADHD가 아닌가 싶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항상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인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좋아하는 일은 몇 시간이고 집중을 할 수 있지만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은 마지막까지 미룬다. 여러가지 업무가 겹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일이나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다른 쪽으로 쉽게 주의가 분산되어 효율이 떨어진다. 실수가 많아서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실망을 사고 자책하게 된다.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관 몇 가지를 수정해 보시면 일상이 더 나아지시는데요.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참고하여 도움되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업무 환경 정리.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에 쉽게 주의 집중이 방해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만함을 유발하는 것들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업무 공간을 스스로 만들고 유지하셔야 돼요. 우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주된 장소로 정하고 주된 장소를 활용할 수 없게 될 때의 대안으로 보조 장소까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 장소는 집이나 빈 회의실, 공공도서관, 카페 등이 될 수 있겠죠. 보조 장소의 활용 방안도 평소에 미리 정해둡니다. 장소를 정했다면 그곳에서 일할 때 여러가지 소리들이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백색 소음을 듣거나 귀마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울려서 방해될 수 있는 사무실 전화나 휴대전화 소리를 무음으로 하고 이메일은 로그아웃 해두는 것이 좋죠. 평소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책상에 있도록 하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을 그때그때 꺼내어 쓰고 바로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것으로 정해두세요. 업무에 쓰지 않을 물건은 평소에 보이지 않도록 서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미리 주변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무에 특별히 집중이 필요한 동안에는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표시에 팻말을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덜 혼잡한 시간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 분배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서 업무나 공부를 하게 된다면 수시로 들어눕지 않도록 침대에서 책상을 분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치가 어렵다면 일과 중에는 침대에 칸막이를 쳐두는 등의 방법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일일 계획표 만들기. 약속을 지키기 힘들고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등의 일정 관리가 어려운 것이 또한 고민인 부분이실 텐데요. 일일 계획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획표를 만들 때는 다이어리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지 핸드폰 앱과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방식은 여러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듯 하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일정을 확인하다가 다른 앱을 이용하는 등 산만해지기 쉬운 문제가 있고 알람 설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의뢰 그래왔던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이 계획표는 즉시 펼쳐서 계획표를 확인하기 쉽고 자주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펼쳐 놓을 수 있어요. 사용 중에 다른 행동으로 빠질 위험성이 적고 핸드폰의 작은 화면을 이리저리 조작하지 않아도 한눈에 하루, 한 주, 한 달의 일정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이로 된 일일 계획표의 사용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어떤 계획표를 사용할지 결정했다면 다음 계획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하루가 시작할 때 10분은 그날 하루의 계획표를 만드는데 할애하는 것으로 정해보세요. 계획표에는 정해진 약속, 직장 및 학교에서 할 일, 개인 여가 활동, 자기관리 작업 등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합니다. 친구와 만나서 식사하기, 보고서 초안 완성하기, 헬스 다녀오기 등으로 말이죠. 일정은 가급적 적게 잡는 것으로 하고요. 수면, 식사, 운동같이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은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논문 작성, 프레젠테이션 준비, 집 청소 등과 같이 한 번에 다 마칠 수가 없는 시작과 끝이 정해지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의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두십시오. 대개 착수할 과제에 대해서 시간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간에는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일 계획표는 지갑, 핸드폰과 같은 중요한 일상생활 도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시 지참하는 것입니다. 단계 나누기. ADHD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 가장 해결이 어렵고 암적인 증상이 바로 미루는 습관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논의 역설이라는 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서 나오려면 여러분과 출구 사이의 중간 지점에 먼저 도달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출구 쪽으로 다가감에 따라 새로운 중간 지점을 거쳐야 하며 그 중간 지점을 지나면 그 지점에서 출구까지 또 새로운 중간 지점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출구까지 거리를 무한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제논의 역설에 빠져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결코 시작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압도당하는 느낌, 그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너무 크거나 모호한 것이 아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논의 역설을 거꾸로 생각하여 큰 프로젝트를 작은 구성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 정리하기라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쓸모없는 물건 치우기, 방 안에 둘 물건 정하기, 물건을 각각 어디에 보관할지 정하기와 같이 분리된 작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인 쓸모없는 물건 치우기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특정 물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 있는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할 거예요. 보고서 작성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분화한 행동 단계를 앞서 언급한 1일 계획표에 기재해 보는 것으로 더욱 현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작은 행동 단계로 축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첫 단계를 실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를 실행하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곁들이면 더욱 수월해질 수 있겠죠. 첫 단계를 무사히 실행하는 것은 난 이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고 이는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관성의 씨앗이 되고 결국 과제 완수라는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ADHD가 있는 분들이 일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업무 환경 정리, 일일 계획표 만들기, 단계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어요. 참고하셔서 뼈대를 잡으시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최적화시켜 보세요. 언급한 내용과는 다른 개선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성인 ADHD의 대처기술 안내서 등의 전문적인 서적을 참고하시거나 치료자와 상의를 하면서 수정해 가시면 더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